안녕하세요. 발빠른 시황의 이석우입니다. 네, 오늘 증시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웃을 수 있는 하루가 아니었나 생각이 되네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특히나 중소형주들의 상승이 눈에 띄게 컸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체감 지수는 완전히 높은 상태가 돼 버렸거든요. 어제 말씀드렸었던 부분인데 쪽집게 주식 수사죠. 이렇게 끝났고 나스닥 선물 안 좋지만 내일 상승 출발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삼각 수렴형 안에서 상승 출발로 더 갈 여력이 충분히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어제 말씀드렸고 오늘의 전략으로 제시했었던 부분이 딱 맞아 들어가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상당히 기분 좋은 하루가 됐던 것 같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가? 더불어서 그럼 향후 전략은 어떨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부터 한번 가봐야죠. 미국 증시 보시면은요, 나스닥 선물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별로 안 좋았었죠. 시간 외에서 MS라든가 알파벳 이들 대형 빅테크주들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 선방했습니다. 다우 산업지수는 보합이고요. S&P는 소폭 하락. 나스닥은 우리나라 시장 있었을 때 2% 하락이었었는데 그대로 2%. 그래서 그 전날 상승폭 까먹는 정도. 그러다 보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덜 떨어졌네 라는 기대치가 나온 거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나스닥 선물이 지금 장 마감 이후에 메타가 실적 발표 이후 또 급락을 했어요. 그럼 선물이 안 좋을 것 같은데 선물이 나름 선방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나라 증시 상승 출발했습니다. 그게 일반적인 얘기고요. 문제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자, 간밤에 달러 인덱스가 급락을 했어요. 이거는 뭘로 봐야 되는 거냐면요. 오늘 상승의 그 안에 원동력이 된 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전 저점을 깨는 달러 인덱스가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서 미 국채가 또 하락하면서 고점 찍어서 안정화에 들어갔다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나라 어제 같은 경우 우리나라 장중에 보합선 근처였는데 이거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역외환율 미국에서 뚝 떨어져 버렸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외국인 입장에서 기관 입장에서 해외 쪽에서의 불안정성은 안정화가 됐다. 즉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더불어서 미국 같은 경우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쉽게 가라앉지 않으리라는 기대감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주변 증시 보면은요, 홍콩 항생지수 그리고 대만 가권지수 현재 상승하는 흐름이지만 우리나라가 위치로 보더라도 월등히 높고요. 상승 강도도 훨씬 세죠. 이것은 미국 증시와 더불어서 우리나라 증시가 바닥권에서 일어나는 현상 말씀을 드렸죠. 즉 더 이상 안 떨어질 거다라고 하는 기대감에 저가 매수세가 계속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도 필요한 거거든요. 향후 전망 좋습니까? 아직 안 좋고요. 실적 기대감 좋습니까? 안 좋아요. 그런데 그거를 감안해서 이만큼 떨어졌기 때문에 바닥을 형성하고 그것이 거래량이 동반되는 흐름 안에서 이런 흐름이 나타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향후에는 어떻게 될 것 같냐? 내일 미국 시장 상승하면 또 상승 출발하겠지만 내일은 일정 부분 변동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이후 변동성이 있을 것 같고 깊숙하게 눌리면 2250선까지도 한 번쯤은 올 수 있어. 하지만 여기 근처에서는 강력한 지지가 설정이 되면서 다시 튕겨 올라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것이 중요해요. 이것이 바닥권 탈피해서 추세 전환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런 가운데
밑바탕이 되고 있는 것이 수급입니다. 오늘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 외국인 거래소 3,800억 정도, 코스닥 1,100억, 기관 5천억, 그리고 500억 쌍끌이 매수가 들어가면서 개인의 물량을 싹 다 쓸고 가는 흐름을 좀 보여주었고요. 장중에는 이 선물, 잠깐 보시면은요, 장중에는 선물 부분에서 상당히 외국인의 주도적인 흐름이 나왔어요. 외국인의 흐름이 장 초반부터 이 선물 부분에서 나타났거든요. 보시면 쭉쭉 올라가면서 6,600억, 6,700억 이렇게 매수하다가 또 장 막판에 6,600억 또다시 갔다가 이제 내일을 위해서 많이 줄이죠. 그러면서 어느 정도 매수로 마무리 지었어요. 쌍끌이 매수고 수급이 여전히 좋다라는 점이 지금 현 장에서의 원동력이 되고 있고, 그 아래에는 이러한 흔적이 남아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부분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야, 오늘 특징주로 살펴봐야 되는 것이 주도주 흐름인데요. SK이노베이션이 오늘 10% 넘게 급등합니다. 이게 왜 그랬느냐? LG에너지솔루션이 2% 상승했고요. 삼성 SDI가 오늘 7% 넘게 또 급등합니다. 와, 저 조정을 한번 줄 걸로 생각했는데 계속 갑니다. 삼성 SDI도 그렇고 LG에너지솔루션도 그렇고 2차 전지 셀메이커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했는데 좋게 나왔죠. 그리고 향후 레포트로 향후 전망이 또 긍정적일 것 같아, 이런 레포트가 오늘 또 한번 나와요. 그러다 보니 한 번 더 올라가는데,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 SK온이 있죠. 2차 전지 여태까지 적자였어요. 그런데 흑자 전환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돈을 그동안 까먹었었던 사업부, 2차 전지 사업부였었는데, 그러면은 야, 이거 제가치 찾아가야지. 제가치 일정 부분 2차 전지를 빼더라도 20만 원을 하지 않겠어? 이런 기대감이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의 상승이 오늘 10% 넘게 상승했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선발주가 있고 그 다음에 후발주가 있는 거거든요. 후발주 개념에서의 키 맞추기가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전방 쪽이 좋다 보니까 후방산업, 소재 쪽이 오늘 그동안 보세요. 2차 전지 좋다 해서 올라간 것 같은데 셀 메이커만 좋았고요. 2차 전지 소재의 대장주였었던 과거 최근에는 포스코 케미칼이었죠. 제자리였어요. 오늘 다시 한번 올라가면서 소재주도 그러면 이제 따라가야지, 뭐 특별한 이슈 뭐 그런 건 없어요. 예, 그런 점에서 이러한 흐름이 나왔고요. LNF 동반된 흐름이 있죠. 그리고 포스코 케미컬 종가상 신고가입니다. 종가상 신고가. 그렇다면 소재주에서도 대표적인 이들 종목군들은 긍정적으로 계속 이어져 갈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지금 주도주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오늘 실적 발표를 한 기업이 있죠. 한화솔루션입니다. 3분기 영업이익이요, 사상 최대가 나왔습니다. 뭐 때문에? 예, 순수 화학 분야 거기는 뭐 나름 뭐 괜찮았는데 이 태양광 쪽이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태양광 쪽의 사업이, 이 부분 여러분들께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올해 저가 매수가 맞지 않을까라는 부분, 그 중에서도 태양광에서도 하나솔루션이 주도주 흐름 나타났단 말이죠. 장중에는 실적 발표할 때 야, 이거 뉴스에 버려라 하는 물량이 한번 쑥 나왔는데 그 물량을 외국인 기관이 다 걷어가면서 전 고점대에 딱 갖다 놓고 끝납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을 기대할 수 있는 요건이 아닐까라는 판단 가지고 있으면서 여전히 긍정적으로 주도주 관점으로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한화솔루션 대비 탄력이 좋았었던 현대에너지 솔루션, 바닥권에서 이적이죠.
역시 주도주 역할은 하나솔루션이라는 거. 다만 하나솔루션이 고점을 갱신하는 흐름이 나오면은요, 좀 더 탄력적인 거는 뒤따라와서 현대에너지솔루션이 움직이기 시작할 것 같아요. 이 부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더불어서 이 CS 윈드 오늘 3.6% 올라가면서 야, 이때 음봉 왜 매도가 나왔을까 의구심을 갖게 되죠. 이때 외국인 기관에 매도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시장 전반적인 흐름에서 와, 뭐 이렇게 고공권에 있으면 이거 팔고 다른 거 사이지 하는 매도가 나왔었던 것 같아요. 다만 박스권 하단부 살짝 이탈하는 흐름에서 바로 제자리 찾죠. 이런 흐름은 다시 추세 전환의 신호로 보시고요. 접근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오늘 특징적인 것이 삼성전자가 강보합이에요. 그런데 SK 하이닉스가 4% 하락합니다. 왜 그랬을까? 어제 그 답을 먼저 드렸는데요. SK 하이닉스가 실적이 별로 안 좋게 발표가 되면서 발표하기를 내년도 투자를 반으로 줄이겠다. D램 가격이라든가 낸드 플래시 가격이 너무 좀 안정화되지 못하기 때문에 향후 전망에서 좀 줄이겠다. 이거는 마이크론도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하락했는데 삼성전자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투자를 오히려 늘리겠다. 그러면은 마이크론이랑 하이닉스랑 감산해가지고 D램가라든가 반도체 가격이 정체 상태거나 오히려 상승하는 제자리 찾는 흐름이 나오면 그 수혜는 투자를 계속 진행한 삼성전자가 가져가는 거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강세가 나타났고요. 이 저변에는 외국인 기관의 매매가 아직까지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SK 하이닉스 오늘 하락이 그러면 끝일까?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한 번쯤 더 떨어질 여유는 있는데요. 선을 저기 괜히 그어놨네요. 여기서 뚝 맞고 떨어지고 뚝 맞고 떨어지네요. 지워버릴까요? 지워버리겠습니다. 네, 한 번쯤 더 떨어지면 다시 박스권 하단부예요. 오히려 긍정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어제 말씀드렸었던 건설기계, 현대건설기계라든가 현대두산인프라코어, 오늘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는 8.5%, 현대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4.3%, 오늘도 급등하는 흐름을 보여주었죠.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추세 전환 상태입니다. 이렇게 추세가 전환되는 상태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더 갈 여력 충분히 있기 때문에 관심 기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관점에서 보시고요. 건설 기계 쪽에서 여전히 긍정적으로 볼 만한 요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더불어서 이 부품주 단에서는 건설 기계 부품이요, 진성 TEC 말씀을 드렸었죠. 똑같이 4% 넘게 상승을 하면서 같은 맥락의 상승세가 테마를 이루었다라는 거. 그 이외에 많은 종목이 있지만요. 대표적인 종목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대다수의 업종 테마가 상승하면서 특징주라고 일컬을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지만 요약 정리해서 이 정도로 마무리 짓는데요. 이제 시장은 돌아서기 시작했고 어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2250포인트 여기까지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의 업종 대표 시가총액 상위 종목 LG 에너지 솔루션까지 임무고, 그 이후에는 중소형주도 그리고 코스닥이 탄력 있게 움직일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앞으로 좀 더 그러한 흐름이 나타나면서 우리 투자자들이 조금 더 웃을 수 있는 시간이 될 테니까요. 좀 더 기대해 보세요. 그리고 좀 더 힘내시고요. 오늘 발빠른 시황은 여기까지인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